게임 좋아하는 남자들이면 누구나 게임을 한다.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살생의 게임에서 뭐 죽이는 게임에서 같이 상생의 게임으로 우리가 게임을 보는 시각을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게임 누구나 게임을 하는 데에 대한 전반적인 그냥 여러분들 다 지금 앞에서 얘기했죠.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보통 이제 게임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현실 도피용 오락이다. 그냥 오락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좀 그래서 나오는 문제가 뭐 현실과 이런 가상세계가 구분이 잘 안 되는 우리 문제점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임은 이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저는 이게 가장 재밌는 부분이었어요. 뒤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예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오락으로만 알고 있던 게 오락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만 한 가지만 알고 봐도 여러분들 이 책을 잘 읽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게임이란 뭔가, 사람들이 게임을 어떻게 인식하나. 물론 제가 한두 가지의 예를, 되게 단편적인 예를 하지만 그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과 또 대중들이 대충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독이 문제예요. 다 아시죠? 게임하면 이제 게임이 문제가 될 수는 없어요. 어차피 가치는 중립적이니까 게임은. 근데 중독이죠. 근데 중독이라는 게 되게 애매모호한 말이에요. 뭐 몇 시간의 중독인지도 몰라요. 사람마다 또 달라, 기준이상. 근데 우리는 이제 특히 폭력 게임의 중독이 대한민국에서는 다른 게임 문제가 안 되는데 폭력 게임이 중독이 심하다고 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예전에 2년 전인가 4대 중독, 마약, 도박, 술, 그리고 게임이 포함을 시켰어요, 우리나라에서. 게임에 대한 통념이, 우리가 기본적인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통념이 이렇습니다. 중독성이 있는 그냥 약물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게임에 대한 엄청난 실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MBC. 예, 엄청난 엄청난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말하기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엄청난 실험이었는데, 놀라. MBC에서 PC방에서 실험이 진행되고요. 기자가 갑자기 전원을 두꺼비를 내려버려요. 그랬을 때 이제 전원을 차단한 뒤 게이머들의 공격성을 관찰한다, 이런. 혹시 실제로 나간 거예요? 교수님이 나와서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PC방에 있었던 아이들이 이제 폭력적으로 변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좀 욕을 하고 욕설을 했어요. 뭐야, 아, 씨, 삐 이기고 있었는데 미치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갔습니다. 딱 보기에 폭력성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환경과 경험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이게 너무 단편적인 해석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분노를 참아야 정상일까요? 내 게임을 하다가 게임이 끝났는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내가 하고, 근데 거기서 참아야 정상이었을까요? 게임하고 아니었다면 비슷한 상황에서 참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보죠. 저는 MBC 자체를 성장시키고 싶었어요. 얼마나 저 궁금했냐? 이거는 그냥 제가 재미로 쓴 건데 정말 그러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이 기자 얼마 전에 SNL에서도 최일구 전 MBC 앵커가 또 패러디를 하기도 했죠. 굉장히 엄청난 실험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청소년들이 이렇게 PC방으로 내몰려서 게임에 열중해야 되나,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과도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수단이 게임에, 우리가 아까도 뭐 사회 구조적인 문제 얘기했지만 IMF 같은 게임에 왜 내몰렸나, 이런 환경을 생각해 봐야 되죠. 뭐야, 아씨, 삐 이기고 있었는데 미치겠다. 당연히 전 더 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했으면. 근데 이 아이가 이 자신의 공격성을 가상 게임에서 이제 해소를 하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이 이제 단절이 되자 저는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예죠. 이분들 어떻게 될까요? 이분들 폭력성을 한번 실험해봐야 되죠. 자기판 뒤집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부모님 욕 나오고요. 뭐 더한 욕도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 폭력 게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폭력 게임이 사람을 폭력적으로 만드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은, 그러니까 아까 굉장히 많이 몰입을 했잖아요, 그 초등학생들이. 근데 자신이 굉장히 몰입하고 있다가 순간 자의적이 아니고 타의적인 문제로 인해서 단절이 됐을 때 그 자신의 그런 반사적으로 무의식이 표출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게임 때문에 인한 사고는 존재를 합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근데 알코올 중독자가 살인이랑 게임 중독자의 살인이랑 이제 우리가 이 경중을 달리하죠. 뭐가 더 무겁게 느껴지나요? 아까 좀 게임 저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게임으로 환원시키려고 하는 거에 제가 좀 문제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2003년 아침마당에서 이상벽 MC가 한 말이에요. 아니 임요한한테 인터뷰에서 사이버머니 1억 있어요? PK 1대1 대결하면 사람 죽이는 충동이 있지 않나요? 이 말을 끝으로 이상벽 앵커가 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몰상식한 행동이에요. 우리 사회에 이런 아침마당 하면 이제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보통 보편적인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셧다운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승현 선수라고 예전에 프로게이머가 있는데 이 게이머가 셧다운 때문에 게임을 포기했어요. 근데 다시 다른 아이들을 빌려서 게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현 선수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그냥 무용지물한 정책이라 이거죠. 근데 그 정책이 왜 무용지물하냐면은 정말 저는 이게 이 정책 셧다운제나 이런 거 다 이렇게 좀 변죽을 울리는 정책이다. 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그 인터넷 중독이 원인인데 그 중독이 12시에서 6시까지 청소년이 입장을 못하게 하면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 그거 아니거든요, 솔직히. 다 누구 이렇게 다 돌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책이 참 문제를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의 이런 아직까지도 물론 2003년의 일이었지만 그 아침마당이라던가 지금 뭐 최근에 2년 전에 MBC 그 사건만 봐도 아직까지도 이 게임이라고 하면 굉장히 약간 약물 취급하는 이런 현실이라는 걸 아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아시겠지만 또 근데 그 계속해서 점점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요. 프로게이머들도 지금 엉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거 보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